여기 사흘 뒤면 몸을 팔아야 할지도 모를 상황에 처한 남자가 있습니다.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빌린 돈 1,000만 원을 갚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남자를 끈질기게 쫓아다니며 추궁하던 빚쟁이가 남자에게 뜬금없이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함께 도쿄를 산책하는 것이죠. 남자는 과연 이 수상한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빚쟁이는 어째서 자신과의 도쿄 산책에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약속한 걸까요? 대학생 후미야가 자취방에 앉아 미래를 걱정하고 있을 때 웬 남자가 들어와 후미야의 입에 양말을 집어넣습니다. 体売るか。お前両親は？僕は捨てられたんです。竹村の家の両親は本当の親じゃありません。 없는 형편에 학자금을 내기 위해 위험한 돈을 빌린 후미야는 사채업자 후쿠하라로부터 마지막 경고를 받죠. 今月いっぱい、つまり3日間だけ待ってやる。 후미야는 그렇게 84만 엔에 어쩌면 몸을 팔아야 할지도 모를 위기에 처합니다. 혹시라도 돈을 딸 수 있을까 파친코를 해보기도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기계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한편 보너스가 팡팡 터지는 옆자리 남자는 絶対あの人のおかげだってマジでそういう噂なんだよ街で岸辺一徳に会うといいことある 키시베 이토쿠라는 인물을 만나 운이 트였다며 기뻐합니다. 후미야는 결국 파친코로 돈을 날리기만 하고 처진 어깨로 저벅저벅 가게를 나와 걷는데요. アフガニスタンの子供たちのために義援金お願いします。アフガニスタンでは学校に行けない子供たちが大勢いて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해달라고 외치는 소녀들과 만나고 なんで？それでなんで俺が募金するわけ？ 어쩌면 자신의 처지가 더 딱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ねえ、それって1日いくらくらい貯まるの？ 소녀들에게 엄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게 어두운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아무것도 못하던 그때 자신에게 양말을 먹였던 후쿠하라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갑자기 친근한 척 말을 걸더니 あのさ、借金返す方法が見つかったよ。犯罪の匂いがするが犯罪じゃない。 조건을 하나 걸고 함께할 시 100만 엔을 주겠다고 말하죠. 조건은 너무나도 쉽고 간단한데요. 바로 東京の街を散歩する。俺が行きたいところへ行き、お前はそれに付き合う。それだけだ。 자신의 도쿄 산책에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一応目的地は霞ヶ関。期限はない。俺が満足行くまで歩く。 후쿠하라가 왜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인지 후미야는 수상쩍어하지만 散歩するだけで100万。 100만 엔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흔들리고 결국 몸이 팔리느니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여행 첫날 후쿠하라는 후미야에게 닭꼬치를 건넵니다. 俺が気が利かない人間に見えるからな。ああ、そうだ。俺は福原愛一郎って言うんだ。 그렇게 두 사람은 천천히 도쿄를 걷기 시작합니다. 후미야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 겸 궁금증도 해소할 겸 후쿠하라에게 なんで歩いて霞ヶ関まで行くのか教えてください。 왜 목적지가 카스미가세키인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후쿠하라는 聞いた以上は最後まで付き合ってもらうぞ。 바로 대답하기보다 뜸을 들이고 후미야는 후쿠하라의 가방 속에 든 100만 엔을 믿고 후쿠하라의 뒤를 마냥 따라 걷습니다. 그렇게 걷고 걷던 중 한 대학교 앞을 지나갈 때 후쿠하라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후쿠하라는 상대방에게 私昨日廃業いたしました。では今ちょうど旅の途中なんでこれで切らせていただきます。 이제 일을 그만뒀다고 말하며 전화를 빠르게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후미야는 더 이상 후쿠하라가 빚쟁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후쿠하라와 후미야는 빚으로 엮인 관계가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将来何になりたいんだ。いや別に。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났을 무렵 후쿠하라는 자신이 왜 후미야에게 도쿄 산책을 제안했는지에 관해 입을 엽니다. 俺は人を殺してきた。人を殺したと言ったんだ。 후미야는 처음에는 농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誰を殺したんです？女房だ。人間ってあんなに簡単に死ぬんだな。 진지하게 말을 이어가는 후쿠하라를 보며 사실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どこで殺したんです？自宅のマンションだ。カッと来てぶん殴ったら死んでしまった。だったら殺人じゃなくて傷害致死ですよ。問題は俺が女房を殺し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だ。正確に言うと目的は桜田門の警視庁。もう分かっただろう。俺が霞ヶ関に行くわけが。 후쿠하라의 자수를 향한 여행에 자신이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평소 아내와 함께 도쿄 산책을 즐겼던 후쿠하라는 아내와의 추억을 눈에 담은 뒤 자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후미야는 그런 길에 왜 자신을 초대했는지 궁금해하는 한편 하루빨리 자수하길 권하는데요. 이유는 本当早く自首した方がいいですよ。誰かに見つかって事件になってからじゃ情状借用されませんよ。 다른 사람이 시체를 먼저 발견하면 정상 참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후쿠하라는 音楽部だけのことあるじゃないか。いいんだよ。俺は刑が軽くなるから自首するんじゃない。 아내와의 추억을 조금 더 느낀 뒤 자수하겠다고 하죠. 그때 두 사람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あれ？え？あの人なんだっけ？名前は知らないですよ。見たことはあるけど。 후쿠하라와 후미야는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한 연예인과 마주치고 둘은 이름을 곰곰이 떠올려 보는데요. テレビでこんなことやってるんですよ。わかった、岸辺ってことだ。 후쿠하라가 이름을 떠올립니다. あの人街で見かけるといいことがあるって。本当か？いや、わかんないですけど。 한편 후쿠하라의 아내가 다니는 회사의 동료들은 후쿠하라 씨가 며칠째 출근하지 않자 どうしたんだろう。病気かな？ 아무 소식 없는 동료 걱정에 전화를 걸어봅니다. 그런데 그때 상사가 나타나 이상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죠. 바로 売り場の女の子につむじが臭いって言われちゃって。 ちょっといいです。 자신의 가마에서 냄새가 난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은 순간 후쿠하라 씨의 존재를 잊고 상사에게 다가가 냄새를 맡아봅니다. あ、本当だ、臭い。わかった。これは崖の匂いです。それ、崖だ崖。 상사는 자신의 가마 냄새를 직접 맡을 수 없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하는데요. 그러다 ホースがあればいいんだ。ホースがあればこうやって自分で匂いが嗅げるもの。 호스를 찾아 가마 냄새를 직접 맡아보겠다고 말하고 話すことなかったっけ。いや知らない。 그렇게 결근한 후쿠하라 씨에게 거는 전화는 다음으로 미뤄집니다. やっぱりこの辺はあんまり変わってないな。女房と喧嘩した時には大行地を食いに来たんだ。 후쿠하라는 오교치를 모르는 후미야에게 오교치를 대접하기 위해 오교치 가게로 향합니다. 奥さんとよく来てたんですか？まあな、女房と喧嘩した後にさ、食べに来てたんだ。 그렇게 후쿠하라가 아내와의 추억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가게 안쪽에서 가게 주인의 아들로 추정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곧이어 아들로 보이는 남자가 어머니의 돈을 뺏은 듯 지폐를 세며 나오고 가게 주인은 급하게 아들을 따라 나갑니다. 大行地ってレモンの味なんですね。そうなんだよ。お前も母親に対してああだったか。いやー、 오교치 모자의 다툼을 본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本当の母親は俺が3歳の時に消えちゃったんですよ。ダミーの母親に当たってもね。 이번에는 후미야의 추억이 있는 장소로 가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후쿠하라는 낯선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다 생전 변해갔던 아내를 떠올리죠. ガキの頃親父と散歩ばっかしてたから、地震になったら女房と散歩して暮らそうと思ってたんだけどな。あいつは一人で東京の冒険に出かけてたってわけさ。それが悔しくってな。原因は奥さんの浮気ですか？まあな、あいつは俺がいない時、渋谷や新宿で若い男を漁ってたらしい。 대화를 나누다 보니 금세 목적지에 도착했는데요. 아파트는 사라졌고 허허벌판만 남았습니다. 건물이 너무 낡은 탓에 허물어진 것이죠. でも亡くなった方がせいせいしますよ。 과거에 아무 미련이 없는 후미야는 살았던 아파트가 사라진 것에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고 졸업 앨범까지 모두 태웠던 과거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俺の女房は俺以外の男を知らずに結婚したからな。平凡な毎日。ちょっと変身したくなったらしい。 후쿠하라의 머릿속에는 죽은 아내뿐이고 두 사람의 대화는 다시 후쿠하라의 아내로 돌아갑니다. お前人妻と寝たことないか？なんでそんなこと聞くんですか？ 후쿠하라는 유부녀인 아내가 밤거리로 나갔던 것 그리고 여러 남자와 밤을 보냈던 사실에 분노하는데요. 마침 유부녀와 젖선이 있었던 후미야는 ご主人は何のお仕事をなさってるんですか？金融関係よ。 혹시라도 자신이 만났던 유부녀 다카코가 후쿠하라의 아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바짝 긴장하고 후쿠하라에게 아내에 대해 조금 더 물어봅니다. 奥さんの浮気の相手は分かってるんですか？いや、何人かいたらしいからな。一人だけ女房とホテルまで行ったのに寝なかったやつがいる。でも女房はそいつのことだけが忘れられないって言ってた。刑務所入る前にそいつは半殺しにしたいけどな。 후미야는 마침 다카코와 호텔방까지 들어갔지만 ごめん。このまましなくてもいいかな。私、あなたみたいなタイプが本当に好きみたい。うちの旦那の若い頃に感じが似てる。 다카코가 남편을 떠올리며 거부해 잠자리를 가지지 않았고 福原がそのことを知っていて俺を道連れにしていたとしたら最悪かもしれない。
만에 하나라도 다카코가 후쿠하라의 아내이고 후쿠하라가 그 사실을 알고 자신에게 접근한 것일까봐 노심초사합니다. 후미야는 결국 고민하고 고민하다 용기를 내 후쿠하라에게 奥さんの写真ってありますか？ 아내의 사진을 보고 싶다고 물어봅니다. 福原さんの奥さんの話を聞いてるうちに見たくなったんです。 그리고 걱정 반 긴장 반으로 사진을 보는데 다행히 다카코가 아닙니다. 그리고 불안감이 한꺼번에 풀린 후미야는 なんだか解放された俺は今まで出したことのない声を出していた。 이상한 소리를 내며 안심합니다. 다음날 두 사람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도쿄 산책길에 오르는데요. 눈빛이 이상한 여자가 후쿠하라에게 말을 겁니다. 여자는 후쿠하라를 다나카라고 부르고 후미야는 여자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후쿠하라에게 왜 이름이 다르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후쿠하라는 前に頼まれ仕事でさ、結婚式で偽親戚をやったことがあるんだよ。俺は神父に雇われたんだけど、あいつは新郎の姉さんでさ。 결혼식 하객대행 아르바이트를 할 때 거짓 이름을 썼다고 말하며 화가인 신랑 누나에게 디자이너라고 속인 바람에 絵を見てくれってうるさいうるさい。 종종 이렇게 귀찮은 일에 휘말린다고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렇게 후쿠하라는 逃げるなよ。今さら逃げませんよ。 거짓말을 이어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신랑 누나가 그린 그림을 보러 잠깐 자리를 비웁니다. 신랑 누나는 딱딱하게 굳은 가루를 칼로 잘라 차를 우려내고 画家は自分の感情を何に置き換えるのか、そこが大切だって田中さんに言われて随分悩んだのよ。 후쿠하라에게 대접합니다. 후쿠하라는 신랑 누나의 난해한 그림을 보며 뭐라고 대답하는 것이 좋을지 몰라 고민하는데요. 그때 공원에서 후쿠하라를 기다리던 후미야의 눈앞에 기타리스트가 나타납니다. 전기 기타를 화려하게 연주하는 기타리스트에게 반한 후미야는 시간도 남았겠다. 기타리스트의 뒤를 졸졸 따라가 보죠. 기타리스트는 해가 질 때까지 연주하고 후미야는 그의 열정에 반해 멈추지 않고 뒤따라 걷는데요. 그러던 중 기타리스트가 경찰 앞에서는 대단히 깍듯하게 행동하는 것에 크게 실망하고 그제야 주위를 둘러보고는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후쿠하라로부터 그간 전화 한 통 없었다는 것도 깨닫죠.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던 장소로 돌아가 보지만 후쿠하라는 그곳에 없습니다. 후미야의 마음은 왜인지 다급해집니다. 그새 정이 든 후쿠하라를 찾으며 이유 모를 초조함을 느끼죠. こんなに必死になったのは何年ぶりだろうか。小学校の時親父がいなくなったあの日以来かもしれない。 그리고 이제는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허무함과 속상함에 고개를 돌리는데 맞은편에 후쿠하라가 보입니다. お前最近いつ泣いた？もう7、8年は泣いてませんね。 무사히 제외한 두 사람은 숙소에 머뭅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대화 중 ジェットコースターとか乗ったらジェットコースターに乗るとエンドルフィンって物質が脳下垂体から人間は興奮するんだってさ。そういや俺ジェットコースター乗ったことないんですよ。親父が乗せてくれるはずだったんですけど。その前に親父が消えちゃったから。 사라진 가족을 떠올리며 하룻밤을 보내죠. 며칠을 함께 보내고 과거 속사정을 털어놓은 덕분일까요? 두 사람의 사이는 제법 끈끈해졌습니다. シャバで食う最後の飯は何がいいかな。 둘은 후쿠하라가 자수하기 전날 뭘 먹으면 좋을지에 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기도 하죠. じゃあカレー。正解。無所に入る前にはやっぱりカレーだよな。 후쿠하라는 엉뚱한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실천에 옮기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こういう街の時計屋ってさ、どうやって暮らしてんだよ。 지나가는 사람이 적은 곳에 위치한 시계방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하다. ですね、ご主人。どうやって暮らしてるんですか。人がどうやって暮らしてようが勝手じゃねえか。なめてんのかこら。お前が陰気臭い商売してるからね。 싸움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후쿠하라의 질문에 화가 난 시계방 주인은 갑자기 화려한 무술을 선보이고 ちょっと捕まったら自首なんないから。 후미야와 후쿠하라는 시계방 주인에게 적수도 안 될 뿐더러 잡히면 자수도 못하니 급하게 도망칩니다. 그렇지만 체력 말레빈 시계방 주인은 지치지도 않고 쫓아와 결국 후쿠하라의 배에 발차기를 세게 날리죠. やって暮らそうとこっちの勝手なんだよ。 맞은 곳이 쓰린 후쿠하라는 차인 부분이 아파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그러던 중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리죠. 女房のとこ行こう。嫌ですよ。あ、違うんだ。イミテーションの方。 마음 놓고 며칠 푹 쉬기 위해 숙소가 아닌 가정집에 머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후쿠하라가 향한 곳은
이전에 하객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알게 된 여인의 집이었습니다. 何ですかその格好。似合う全然そんなのしかないのね、男物は。 후쿠하라와 가짜 아내 마키코는 사이가 제법 좋아 보입니다. 가짜 부부를 제법 오래 연기했는지 남들 보기에 부부로 오해할 만한 그럴듯한 사진도 찍어뒀죠. 남이지만 남 같지 않게 서로를 너무나도 편안하게 대하는 두 사람을 보며 후미야는 어색해하는데요. フミヤも座って食べなさい。 친화력이 좋은 마키코가 후미야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놓으며 완전 난남인 세 사람은 그렇게 한 집에서 지내기 시작합니다. 女は準備に時間かかるよな。しょうがないんじゃないですか。 두 남자는 외출하려는 마키코를 현관에서 기다립니다. ごめんね、もう1分ね。もう1分ってさっきもそう言ってたぞ。今度は本当に1分。俺嫌いなんだよ、女が出かけにグズグズしてんの。待ってるんだぞ。だってあなたは行かないんでしょ。だったらなんで怒ってんのよ。 그리고 몸이 아파 집에서 푹 쉬어야 하는 후쿠하라를 집에 두고 마키코와 후미야는 동물원으로 나가죠. 最初会った時息子さんかと思っちゃったわよ。似てます俺福原さんに。顔とかっていうより雰囲気が似てる。前に子供がいたことがあったって言ってたから。男の子だったんだけど生まれてすぐに死んじゃったんだって。 그리고 그렇게 두 사람이 외출한 사이 こんにちは。おばさんいます？ 후쿠하라만 남은 마키코의 집에 어린 소녀가 방문합니다. はじめまして、ふふみです。 소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도 벌컥 집 안으로 들어오고 후쿠하라를 이모부라고 부르죠. 후쿠하라는 뜬금없는 방문에 놀라 마키코에게 전화로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어보는데요. 마키코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카에게 あなたは私の夫で船長ってことになってんのよ。 후쿠하라를 남편이라고 거짓말했다고 말하며 フミヤは息子ってことにしてさ。 후미야는 아들이라고 속이자고 덧붙입니다. 세 사람은 갑자기 찾아온 손님의 노래를 들으며 이제 어떻게 연기하면 좋을지 상의합니다. まさかこんな鉢合わせするとは思わなかったのね。フミヤがお父さんとお母さんって呼びなさい。 그렇게 후미야는 얼떨결에 가짜 가족을 연기하게 됩니다. フミヤ卵いる？いやまだ大丈夫です。 누군가를 속이는 게 어색한 후미야는 저도 모르게 엄마 역할인 마키코에게 존댓말을 쓰고 今大丈夫ですって言ったよな。不自然よ。はいすみません。 후미가 마요네즈를 찾으러 잠깐 자리를 뜬 사이 후쿠하라와 마키코는 후미야에게 더 자연스럽게 연기하라고 충고합니다. 어떤 음식에든 마요네즈를 뿌려 먹는 후미는 전골 요리에도 마요네즈를 뿌리고 한번 먹어보라며 후미야의 음식에도 마요네즈를 뿌리는데요. フミヤはちょっと臆病なところがあるからな。何でもやってみたらいいじゃない。 후미야는 분위기에 휩쓸려 좋아하지도 않는 마요네즈를 한 입 먹어본 뒤 입을 헹구기 위해 부엌으로 달려갑니다. そんなに？実際のところそんなにまずくはなかった。ただなんとなく大げさにしてみたかった。 후쿠하라는 잠들기 전 후미야에게 아버지를 교육합니다. お前のそのお父さんっていうの超不自然だからな。俺お父さんなんか呼んだことなかったから。 후미야는 입에 붙지 않는 아버지가 아닌 バカ親父。 로 후쿠하라를 불러보고 明日から親父って言えば今なんかすごく親父っていう気がした。 후쿠하라는 그 발음이 더욱 자연스럽다며 앞으로 자신을 아버지가 아닌 꼰대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親父親父親父親父。笑いながら俺は福原に自首をやめるように言おうかと考えていた。親父。うるさいよ。今何時だと思ってんだよ。 그렇게 후미야가 가짜 가족들에게서 진짜 가족애를 느끼고 있을 때 후쿠하라 아내의 직장 동료들은 오랜 기간 무단결근하는 동료를 만나기 위해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지금 동료들에게 시체가 발견되면 誰かに見つかって事件になってからじゃ情状酌量されませんよ。 정상 참작이 되지 않겠죠. 何号室417。 그렇게 세 사람이 후쿠하라의 집으로 들어가기 직전 あらやだ、岸辺行っとくよ。 셋은 마침 집 앞에서 영화 촬영 중인 키시베 이토크를 발견하고 연예인을 실물로 봐 흥분에 들떠있는 그때 스태프가 뛰어와 すみません、実は今映画の撮影やってるんですけどエキストラが足りないんですよ。お時間あればちょっとお願いできないですかね。 엑스트라로 활약해줄 수 없는지 물으며 방문이 또 한 차례 미뤄집니다. 한편 자수가 더 늦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 후쿠하라는 곧 자수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そこの人参取ってくんね。何やってんですか？カレー今から煮込んだら美味しくなるから。 마키코에게 카레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죠.
え、カレーなの？そうなんかそろそろカレーが食いたいなーって。 후미야는 이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울적해지고 幸せは来てることに気づかないほどじんわりやってくる。でも不幸はとてつもなくはっきりやってくる。 후쿠하라가 자수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사람은 후쿠하라의 바람으로 놀이공원으로 향합니다. 男二人ジェットコースターって変じゃない？一緒に乗ったことがないからって。子供の頃にやっとけ。そうだよね。 그리고 후미야와 함께 제트코스터에 오르죠. 후미야는 후쿠하라 옆에서 제트코스터를 타고 입구에 서서 손인사를 하는 마키코와 후후미를 바라보며 그들이 나의 진짜 가족이라면 어땠을까 상상해봅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집에서 카레를 먹습니다. 明日カレースパゲティにしようよ。 아무것도 모르는 마키코와 후후미는 다음 날은 뭘 먹을지 이야기하는데요. 후미야는 내일이면 후쿠하라와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いや、辛くて。泣くほどのこと？確かにちょっと辛いけどな。 7, 8년 동안 한 번도 흘린 적이 없던 눈물을 흘립니다. いいよ。ダメな胸騒ぎもなんだか出てくる涙もどうすることもできなかった。 그리고 결국 다가온 마지막 날 후쿠하라와 후미야는 경찰청을 향해 마냥 걷습니다. しばらくマキコのとこにいたらどうだ？いやいいですよ。俺自分が一緒にいたいと思った人が必ず消えちゃうたちですから。 그리고 눈앞에 경찰청이 드러나자 후쿠하라는 경찰청 앞 호수에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후미야는 시간이 돌려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何やってんだ。後ろ向きに歩くと時間が巻き戻るんだって。昔読んだ漫画でね、こうやってずっと後ろ向きに歩いていくとだんだん若返っていったの。 뒤로 걸어봅니다. 이제 횡단보도만 건너면 경찰청입니다. 후쿠하라는 가방에서 100만엔을 꺼내 후미야에게 건넨 뒤 물어봅니다. なんかいいことあったか？何の話？岸辺一徳に町だよといいことあるって言ってたじゃねえか。俺はあったかな。 그때 지폐 한 장이 바람에 날아가고 후미야는 지폐를 주우며 망설이고 망설였던 말을 꺼내는데요. ねえやっぱ逃げるっていうの 후쿠하라는 이미 횡단보도를 건넜죠. なんだよ。 그렇게 영화는 끝이 납니다. いやこれ崖っていうよりゴムの匂いなんじゃない？ 텐텐은 2007년에 제작된 일본 영화입니다. 일본어로 이리저리 옮겨다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제법 유명한 배우인 오다기리조가 후미야를 연기했는데요. 무한도전에 출연한 송민규 감독님께서 본인 의자에 오다기리조보다 잘생긴 감독이라고 쓰신 적이 있을 만큼 잘생긴 배우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잘생김보다 그 외모를 그다지 살리지 않는 배우로 더욱 유명하죠. 참고로 오다기리조의 잘생긴 외모와 근사한 연기를 보고 싶으시다면 메종드 히미코를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작품을 연출한 감독은 미키 사토시인데요. 대표작으로는 거북이는 의외로 빨리 헤엄친다, 시오경찰 등이 있습니다. 잔잔하면서도 엉뚱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분이시라면 미키 사토시 감독의 작품들을 살포시 추천해봅니다. 텐텐은 저의 최애 영화 중 하나입니다. 인생 영화라고 부르기엔 거창한데 그렇게 불러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보기도 했어요. 이렇게 나뭇 잎이 하나둘 색깔을 바꾸며 땅으로 떨어지는 가을이 되면 꼭 한 번씩 챙겨보게 되더라고요.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두고 제작되었는데요. 영화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 도서관에서 그 책을 힘겹게 찾아 읽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영화 속 오교치가 도대체 무슨 맛인지 궁금해 일본에 놀러갔을 때 요코하마 중화거리로 건너가 오교치를 직접 구매해 먹기도 했죠. 참고로 오교치는 영화 속 소개와 마찬가지로 레몬 맛이 나는 젤리형 푸딩입니다. 좋아하는 장면이 너무 많아 딱 하나를 꼽기가 어려웠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들을 꼽자면 후미야가 마요네즈를 먹고 호들갑을 떠는 장면입니다. 화목한 가정을 꿈꾸던 후미야의 꿈이 이뤄진 것만 같은 순간이었거든요. 떠난 아버지 이후로 누군가를 찾아 나선 적이 없던 후미야가 길거리를 뛰어다니며 후쿠하라를 찾는 장면도 좋았습니다. 만약 가족이 있다면 이러했을까? 라고 상상하게 만드는 제트코스터 씬도 좋았고요. 2시간짜리 영화를 압축하다 보니 보여드리지 못한 깨알같은 장면이 아주 많습니다. 혹시라도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나신다면 꼭 한번 정식으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비필이었습니다.